탕, 탕, 탕.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 사격장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발의 총성이 끝난 후 사격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죠. 이게 말이 돼? 누군가의 플립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한 남학생은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있었죠. 표적지를 확인하러 간 사격 동아리 회장 브래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굴욕감으로 빠르게 변해갔죠. $500가 든 지갑을 꺼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중앙. 10발 모두가 한 구멍으로. 작은 체구의 동양인 여학생은 사격용 안전 고글을 벗으며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안경을 다시 쓰자 다시 그 수줍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방금 전까지 그녀가 보여준 차갑고 정확한 사격 실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체 이 조용한 한국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 대학생들은 이토록 충격에 빠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 아직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이 IMF를 막 극복하고 해외 유학의 문이 넓어지던 그 시기, 22살의 김서연은 미국 중서부의 한 주립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대학까지 가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안에서 서연은 작은 수첩에 영어 단어를 적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설렘 반, 불안 반이었죠. 대학 기숙사에 도착한 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끌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310호. 여기네. 서연이 문을 열자 금발의 여학생이 침대에 누워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룸메이트인 것 같은데. 서연이 어색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금발 여학생이 이어폰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나. 난 제시카야.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어. 제시카는 밝게 웃으며 서연을 반겼습니다. 다행히 첫 만남은 순조로웠죠. 서연은 짐을 풀며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수업 등록을 위해 학생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각종 동아리 홍보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때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슈팅 클럽이라고 적힌 현수막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그 비밀을 철저히 숨기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사격 동아리. 서연이 부스 앞에 멈춰서자 덩치 큰 백인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폴로 셔츠에 카키 바지를 입은 전형적인 미국 대학생의 모습이었죠. 관심 있어? 우리는 주립대 최고의 사격 동아리야. 브래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묘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죠.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래드는 옆에 있던 친구 마이크와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죠. 물론이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하지만 브래드가 말을 멈추고 서연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동양 여자애가 총을 쏠 줄이나 알아? 네일 아트나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마이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브래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뭐, 사격은 좀 위험하긴 하지. 특히 경험 없는 사람한테는. 서연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수줍은 표정을 유지했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서연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브래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내일 오후 4시에 사격장으로 와. 한번 보자고. 아, 참고로 회비는 한 학기에 $200야. $200. 서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20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기숙사 컴퓨터실에서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고 룸메이트도 친절해요. 그런데 서연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격 동아리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죠. 결국 그녀는 그 부분은 빼고 안부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캠퍼스 외곽에 있는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실내 사격장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죠. 벽에는 각종 트로피와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NRA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한국 걸. 브래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격장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 백인 남학생들이었고 여학생은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자, 신입 회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서연입니다. 아, 맞아. 머시기. 어쨌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야. 몇몇 회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거기 총 쏠 수 있어? 아마 처음 보는 거 아닐까? 서연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백발의 교수가 사격장으로 들어왔죠. 톰 교수님. 브래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톰 교수는 사격장 관리를 담당하는 체육학과 교수였죠. 그는 서연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는지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새로운 회원인가? 톰 교수가 물었고 브래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사격은 처음이래요. 톰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영하네. 사격은 정말 처음인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로 했으니까요. 자, 먼저 안전교육부터 하겠습니다. 톰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다른 신입회원 2명과 함께 기본 교육을 받았죠. 총기 안전 수칙, 사격장 규칙, 기본 자세 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절대로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지 않는다.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톰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실제 사격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드가 다가와 서연에게 구경 작은 연습용 권총을 건넸죠. 이건 점투투 구경이야. 초보자용이지. 반동도 거의 없고. 브래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느리고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마이크와 다른 회원들이 킥킥거렸죠. 자, 이렇게 잡는 거야. 양손으로. 너무 꽉 잡지는 말고. 브래드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려 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불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가 스스로 완벽한 자세를 잡으려다가 일부러 어색하게 고쳐 잡았습니다. 총을 쏠 때는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내쉬면서 방아쇠를 당겨. 브래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첫 발을 쐈습니다. 탕. 총알은 표적의 가장자리를 겨우 스쳤죠. 하, 역시 처음이구나. 마이크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어 서연의 어설픈 모습을 찍었습니다. 괜찮아. 처음 치고는 표적에 맞췄잖아. 대단한데? 브래드의 말투는 완전히 아이 다루듯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죠. 서연은 계속해서 서툰 척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10발 중 겨우 서너 발만 표적의 득점 구역에 맞췄죠. 사실 서연은 모든 총알을 정중앙에 넣을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실력을 숨겼습니다. 생각보다 재능이 없네. 브래드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뭐, 동양 여자들은 원래 이런 거에는 약하니까. 문화 차이라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들은 제시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와 위로했죠. 신경 쓰지 마. 브래드는 원래 저래. 인종차별주의자거든. 서연은 제시카에게 감사하다는 미소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사격장에 나가 연습했죠. 하지만 여전히 서툰 모습만 보였습니다. 가끔 잘 맞출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빗나가거나 가장자리만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죠. 저 애는 왜 계속 오는 거야? 돈이 아깝지도 않나?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모른 척했지만 다 듣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서연이 혼자 사격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브래드와 마이크, 그리고 몇몇 회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그들은 맥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음주는 금지였지만 톰 교수가 없을 때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죠. 오, 김 씨 아직도 연습 중이야? 브래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열심히 하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넌 재능이 없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마이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리 동아리나 춤 동아리 같은 거. 서연은 총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격이 좋아요. 계속하고 싶어요.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뭐가 좋아? 맨날 빗나가는데? 그때 브래드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기 한번 해볼까? 서연이 고개를 들어 브래드를 보았습니다. 내기요? 응. 너랑 나랑 사격 대결. 한 발당 $50씩 걸고 10발 승부. $50면 서연에게는 일주일 식비였습니다. 10발이면 $500.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죠. 어째? 겁나? 뭐, 당연하겠지만. 마이크가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브래드, 불공평한 거 아니야? 초보자한테? 그러니까 핸디캡을 줄게. 나는 서서 쏘고 넌 앉아서 쏴도 돼. 그리고 넌 양손으로, 나는 한 손으로. 브래드의 제안은 완전히 서연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이건 도박이 아니라 학살이겠는데? 불쌍한 한국에. 서연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브래드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건? 뭔데? 제가 이기면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저를 무시하는 걸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동아리 회원으로 인정해 주세요. 브래드와 마이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좋아, 받아들이지.
어차피 내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니까. 그때 사격장 문이 열리며 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브래드가 재빨리 맥주캔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교수님. 김이랑 친선 경기를 하려고요. 톰 교수는 서연과 브래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친선 경기. 김양은 아직 초보자 아닌가? 괜찮아요, 교수님. 저도 동의했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톰 교수는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죠.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해. 내기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격장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죠. 모두가 한국 여학생이 어떻게 망신당할지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 불쌍한 애 왜 저런 내기를 받았을까? 자존심이 센가 봐. 아니면 그냥 바보거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연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했죠. 드디어 무시와 조롱을 끝낼 시간이 왔으니까요. 사격장에는 30명이 넘는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오후 사격장이 마치 경기장처럼 시끌벅적해졌죠. 누군가는 플립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시작한다. 브래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검은색 사격 조끼를 입고 전용 사격 장갑까지 낀 모습은 마치 프로 선수 같았습니다. 반면 서연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평소 쓰던 안경. 누가 봐도 초보자의 모습이었죠.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톰 교수가 심판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표준 타겟, 거리는 25m. 각자 10발씩 쏩니다. 점수가 높은 쪽이 승리. 브래드 군은 한 손으로, 김양은 양손으로 쏠 수 있습니다. 브래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쏠게요.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브래드는 자신만만하게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한 손으로 권총을 든 그의 자세는 꽤 안정적이었죠. 탕!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9점. 오! 역시 브래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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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이어진 사격. 9점, 8점, 10점, 9점. 브래드의 실력은 확실히 수준급이었습니다. 10발을 모두 쏜 결과는 89점. 한 손으로 쏜 것 치고는 훌륭한 성적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브래드가 으스대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김, 내 차례야. 행운을 빌어. 브래드의 조롱 섞인 응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사격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표적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변했지만 안경에 가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할 수 있어요, 서연. 제시카가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서연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서연이 총을 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잡은 자세는 교과서적이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러 만든 떨림이었지만 모두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탕!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5점. 아이고, 역시나.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두 번째 발. 6점. 이미 끝났네. 마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을 쏘려는 순간 일부러 자세를 살짝 흐트러뜨렸죠. 탕! 7점. 저런,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한데.
네 번째 발. 탕. 이번엔 8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죠. 조금씩 나아지는데? 다섯 번째 발을 쏘기 전 서연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차갑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잘 보려고 안경을 벗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탕. 9점. 오호.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발. 서연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림도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탕. 10점. 정중앙이었습니다. 사격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죠. 운이 좋네. 브래드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일곱 번째 발.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총을 든 자세는 조각상처럼 완벽했고 호흡은 일정했으며 눈빛은 표정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탕. 또 10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중앙 한가운데였죠. 이건 뭔가 이상한데? 톰 교수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뭔가를 눈치챈 듯 했죠. 여덟 번째 발. 서연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탕. 10점. 세 번째 정중앙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속으로 10점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야. 처음 몇 발은 진짜 못 쏘긴 했잖아. 아홉 번째 발. 서연의 집중력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격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죠. 오직 그녀와 표정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탕. 10점. 네 번째 정중앙이었습니다. 이제 표적의 중심에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죠.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계산을 했죠. 서연의 현재 점수는 이미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브래드를 돌아보았죠.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뭘 망설여? 브래드가 초조하게 외쳤습니다. 서연은 다시 표적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죠. 탕. 10점. 다섯 번째 정중앙이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였죠. 최종 점수 90점. 서연이 브래드를 1점 차이로 이긴 것입니다. 사격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총을 내려놓고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그 수줍고 조용한 동양인 여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이건 말이 안 돼. 브래드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초보자라고 했잖아. 속였어. 이건 사기야.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처음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브래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서연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죠. 단지 사람들이 멋대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사격을 배운 거야?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조금요. 조금이라는 단어에 톰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브래드, 약속은 약속이야. 제시카가 통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을 동아리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무시하지 마.
브래드는 이를 악물었지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00를 세기 시작했죠. 돈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약속만 지켜주세요. 그 말에 브래드는 더욱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라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의 진짜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 컴퓨터실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돌려보고 있었죠. 서연이 사격하는 모습, 그리고 충격에 빠진 브래드의 표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 조용한 한국 애가 브래드를 이기다니. 서연은 룸메이트 제시카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시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서연, 너 정말 대단해. 브래드 표정 봤어? 완전 망했더라. 서연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제시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 아니야. 마지막 5발은 완벽했잖아. 너 한국에서 정말 조금만 배운 거 맞아? 서연이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톰 교수가 서 있었죠. 김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교수를 따라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은 톰 교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김양, 나는 30년간 사격을 가르쳐왔네. 국제대회 심판도 여러 번 받고. 서연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교수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자네의 사격 자세는 매우 특별했네. 특히 호흡법과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 그건 오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야. 톰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브래드는 자존심이 센 아이야. 분명 다시 도전할 거야. 톰 교수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사흘 후 브래드는 동아리 정기 모임에서 폭탄 선언을 했죠. 지난번 내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사격장에 모인 회원들이 주목했습니다. 서연도 그 자리에 있었죠. 김, 너랑 다시 한번 대결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브래드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1000가 있어. 이번엔 정식 경기 규칙으로 하자. 20발 각자 최선을 다해서. $1000.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술렁거렸죠. 브래드, 미쳤어? $1000라니. 마이크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가 이를 악물며 말했죠. 지난번은 내가 방심했어. 한 손으로 쏴서 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리고 서연을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겁나면 거절해도 돼. 이해해. 한번 운이 좋았다고 계속 운이 좋을 순 없으니까. 도발이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죠. 제시카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하지 마.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조건이 있어요. 브래드가 비웃었습니다. 또 조건? 뭔데? 제가 이기면 동양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그 $1000는 동아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고요. 브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개 사과라니,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죠. 좋아. 대신 내가 지면, 제가 지면 동아리를 탈퇴할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너무 큰 것을 걸었다고 생각했죠.
대결은 그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당일 사격장에는 100명이 넘는 구경꾼이 몰려들었죠. 누군가는 비디오 카메라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경기가 있습니다. 톰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식 경기 규칙을 적용합니다. 10m 공기권총 20발. 최고 점수는 200점입니다. 브래드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양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쏘았죠. 탕, 탕, 탕. 10점, 9점, 10점, 10점. 브래드의 실력은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20발을 모두 쏜 결과는 189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였죠. 이거 봐. 이게 진짜 실력이야. 브래드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189점이면 김이 이기려면 거의 완벽해야 해. 불가능하지. 프로도 아니고. 서연이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안경을 벗었죠.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무엇보다 집중력이 느껴졌죠. 첫 발, 탕, 10점 정중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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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10점 정중앙이었습니다. 표적의 중심부가 뚫리기 시작했죠. 이건 누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서연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모든 총알이 같은 구멍을 통과했죠. 10발을 쏜 시점에서 이미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었죠. 11번째 발부터 20번째 발까지 서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총알이 정중앙을 관통했죠. 마지막 발을 쏘고 서연이 총을 내려놓았을 때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200점. 만점이었습니다. 만점? 이게 가능한 거야? 프로 선수도 만점은 어려운데. 사격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브래드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1000를 잃은 것보다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 그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톰 교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북이 들려 있었죠. 여러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군요. 교수가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기사가 있었죠. 잠깐 이 사진. 마이크가 신문 사진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신문에는 한국 대표 유니폼을 입고 은메달을 목에 건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김서연, 대한민국 사격 국가대표? 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서연 양은 시드니 올림픽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입니다. 당시 18살 최연소 메달리스트였죠. 사격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서연을 바라보았죠. 서연은 조용히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미안해요.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그리고 왜 미국에 왔는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고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톰 교수가 스크랩북을 넘기며 더 많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기사들이 빼곡했죠. 김서연 선수는 한국 사격의 천재로 불렸습니다. 14살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16살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18살에 올림픽 은메달.
모두 최연소 기록이었죠. 마이크가 디지털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 대학에, 그것도 교환학생으로.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격장에 모인 1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잠시 쉬고 싶었어요. 그 짧은 대답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말했죠. 8살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친구도 없었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사격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왔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시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격 동아리에 들어온 거야?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격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압박감 없이 순수하게 즐기고 싶었죠. 브래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못 쏘는 척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못하는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브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아니, 동양인을 그렇게 무시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깔보는 게 너무 억울했죠.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톰 교수가 스크랩북의 한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더 있었죠. 김서연 부상으로 은퇴 위기. 이게 뭐예요?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톰 교수가 설명했죠. 작년 김양은 훈련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재활을 겸해 미국에 온 겁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이런 실력이라니. 그럼 지금은 어깨가?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오른쪽 어깨를 만지며 말했죠.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오래 쏘면 아프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브래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부상자한테 진 거야? 그것도 완벽하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상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대표예요. 비록 은퇴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랑 내기를 한 거야? 세계 챔피언이랑 대결한 거잖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당황이 경외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대박!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우리 동아리에? 이거 완전 영광 아니야? 학생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 같이 사진을 찍자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잠깐 다들 진정해. 톰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김양이 정체를 숨긴 데는 이유가 있었어. 우리 모두 그걸 존중해야 해. 그리고 브래드를 바라보며 말했죠. 특히 브래드, 자네는 약속을 지켜야 하네. 브래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이죠. 브래드는 떨리는 다리로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김서연. 브래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나는 내가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과 말에 대해 사과한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정말 미안하다. 브래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동양인들을, 한국인들을 무시했던 것도 사과한다. 내가 틀렸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브래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굴욕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반성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것도 브래드가 $1000가 든 봉투를 톰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동아리 발전 기금으로 써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환호했죠.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런 주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미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죠. 여기 있었구나. 제시카가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 2잔이 들려 있었죠. 고마워요, 제시카. 둘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은퇴할 거야? 서연이 어깨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의사는 무리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진짜 사격을 했는데 역시 저는 사격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시카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할게.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이야기는 대학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우리 대학에 숨어 있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서연이 사격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죠. 유명 인사가 됐네. 제시카가 신문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아침 수업을 가는 길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서연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사진을 찍자고 했고 어떤 학생들은 사인을 요청했죠. 서연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대학 생활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서연 선수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국 사격 협회 관계자였죠. 제임스 윌슨입니다. 미국 주니어 사격팀 코치를 맡고 있죠.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윌슨 코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팀을요? 저는 한국 국가대표인데. 윌슨 코치가 손을 저었습니다. 선수로 모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니어 선수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 코치 같은 역할이죠.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김 선수님을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경기를 분석했죠. 특히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것을 우리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선수 생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깨 부상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과 기술은 부상과 관계없이 귀중합니다. 한 달에 2번, 2시간씩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당한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격장 문이 열리며 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놀랍게도 브래드와 마이크,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이 따라왔죠. 김양, 우리도 부탁이 있네.
톰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지도해주지 않겠나? 자네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동아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브래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오만함 대신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 아니 서연. 나는 내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단순히 사격 기술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인내심,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브래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부탁이야. 우리를 가르쳐줘. 우리도 너처럼 쏘고 싶어.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연. 제발, 우리의 코치가 되어줘.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미국에 온 이유는 사격에서 벗어나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더 깊이 사격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서연은 기숙사 컴퓨터실에서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화면이 자주 끊겼지만 부모님의 목소리는 선명했죠. 서연아,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격을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생각해봐.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활은 다르잖니. 부담 없이 내가 아는 걸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통화를 마친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윌슨 코치를 만났죠.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국 팀은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한국 국가대표니까요. 윌슨 코치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격장에서 동아리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첫째, 저를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그냥 선배 회원으로 대해주세요. 둘째, 제가 가르치는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스포츠맨십과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워야 해요. 브래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도 이제 달라질 거야. 서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동아리는 모든 인종, 모든 배경의 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야 해요. 더 이상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브래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죠. 첫 지도는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죠. 호흡법, 자세, 집중력 훈련. 사격은 단순히 표적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총구도 흔들려요. 서연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강조했죠. 압박감을 느낄 때는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브래드는 특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서연,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 뭔지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동아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났고 그 중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중국인, 인도인, 멕시코인. 모두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아리가 진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톰 교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사격협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한국사격협회에서 온 이메일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상담 요청.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 카드를 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김 감독이다. 김현수 감독. 서연을 8살 때부터 키워온 은사였죠. 감독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감독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서연아, 내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었다.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다며? 네, 감독님. 어떻게 아셨어요? 김 감독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톰 교수가 연락했더구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있는지 자랑이 대단하더라. 서연은 놀랐습니다. 톰 교수가 한국까지 연락을 했다니. 서연아, 본론을 말하겠다. 내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지 않겠니?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독님, 제 어깨는.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재활치료법이 개발됐다. 독일에서 온 스포츠 의학 전문가가 있는데 그가 너를 봐주고 싶다고 했어.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감독님. 물론이다. 하지만 서연아,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내 나이도 이제 22이니까. 전화를 끊고 서연은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밤 서연은 제시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올림픽이라. 와, 대단하다.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어깨는 괜찮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 같아서. 며칠 후 서연은 동아리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격장에 모인 회원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떠난다는 거야? 브래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죠.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간다면 한 학기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올림픽에 가는 거라면 우리도 돕고 싶어.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감동받았죠.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톰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양, 사실 내가 한국에 연락한 이유가 있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단순히 쏘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력과 집중력,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 그건 올림픽 무대에서 빛나야 해. 톰 교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학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야. 올림픽 준비를 위한 휴학을 지원하고 돌아오면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하나 더. 브래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죠. 동아리 회원들이 모금했어. 내 재활 치료비에 보태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3,000가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제시카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서연. 가족은 서로 돕는 거잖아. 일주일 후 독일에서 온 스포츠 의학 전문가가 서연을 진찰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이루어진 정밀 검사 후 그는 신중하게 말했죠.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70% 정도. 하지만 재활은 힘들 겁니다. 하루 6시간씩 석 달 동안.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가요? 재활이 성공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하겠습니다.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가고 오후까지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가벼운 사격 연습. 그 와중에도 서연은 동아리 지도를 계속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서연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죠. 브래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거야.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2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죠.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만든 기적이에요. 서연은 다시 본격적인 사격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동아리 회원들이 매일 응원하러 왔고, 제시카는 영양 관리를 도왔으며, 톰 교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심지어 브래드와 마이크는 서연의 훈련 파트너가 되어 주었죠. 물론 실력 차이는 컸지만 그들의 진심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어. 브래드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 이제 우리 동아리는 대학에서 가장 다양하고 단합된 동아리가 됐어. 3달의 재활이 끝났을 때 서연은 한국사격협회에 답을 보냈습니다. 아테네에서 뵙겠습니다, 감독님. 하지만 출발을 앞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서연은 짐을 싸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죠. 가방을 떨어뜨린 서연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제시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 괜찮아?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어깨가 다시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서연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사격이 불가능해요.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아테네 올림픽 예선은 3주 후였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동아리 회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브래드, 마이크, 제시카, 톰 교수, 그리고 수십 명의 회원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죠. 서연. 브래드가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톰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양, 올림픽만이 전부는 아니야. 자네가 여기서 이룬 것들을 봐. 자네는 이미 승리했어. 제시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너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그게 메달보다 더 값진 거 아닐까? 서연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마음 한구석의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수 감독이었죠. 서연아, 소식 들었다. 감독님,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려서. 김 감독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망이라니. 서연아,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제안이요? 김 감독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코치로 와주지 않겠니? 선수가 아닌 코치로. 내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해줘.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22이에요. 너무 어리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내가 미국에서 보여준 지도력, 톰 교수가 다 얘기해줬어.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내가 필요해.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선수가 아닌 코치라. 생각도 못 해본 길이었죠. 그리고 서연아. 김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데려와. 국제 친선 캠프를 열고 싶거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래드가 동아리 회원들을 모아 특별 회의를 열었죠. 우리가 한국에 가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브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코치로 참가하는 훈련 캠프가 있대. 우리도 가서 배우고 서연을 응원하자. 마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내가 부모님을 설득했어. 우리 집 재단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 브래드의 집안은 부유했지만 이런 일에 돈을 쓴 적은 없었죠. 브래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진정한 문화 교류가 될 거야. 우리가 서연에게 배운 것처럼 20명의 동아리 회원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태릉 선수촌에서 특별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주니어 선수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서연은 코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수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서연이 한국어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사격은 국경이 없는 스포츠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일주일간의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양쪽 선수들을 지도했죠.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상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피부색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열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브래드는 한국 선수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16살 주니어 선수 민준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형, 미국은 어때요? 민준이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브래드가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만큼 좋아. 특히 김치는 최고야. 캠프 마지막 날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의 대결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경기였으니까요. 서연은 양팀 모두의 코치로 참여했습니다. 어깨 때문에 직접 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조언은 모든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경기가 끝났을 때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안아주고 축하했죠. 그때 김현수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메달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코치는 비록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지만 코치로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서 이룬 것, 여기서 보여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연,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난 정말 바보였어. 널 무시하고 차별했지. 하지만 내 덕분에 깨달았어. 진정한 강함은 총을 잘 쏘는 게 아니라 편견을 이겨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걸. 브래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고마워, 서연.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다른 미국 학생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그녀를 안아주었고 곧 모두가 하나의 큰 포옹으로 뭉쳤죠. 2년 후 서연은 대한민국 최연소 사격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는 미국에서 스포츠를 통한 문화 이해 재단을 설립했죠. 매년 한국과 미국의 젊은 선수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사무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 대학 사격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처음엔 그녀를 무시했지만 결국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이었죠. 가끔 어깨가 아플 때면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더 큰 금메달을 얻었다고. 편견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우정을 만든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승리라고.